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태양빛을 전기로 바꾸는 변환효율이 60%인 태양전지 기술 가능할까? 현재 실리콘 태양전지는 26% 정도 되고 멀티 정션을 해서 만드는 태양전지는 최고가 47%까지 나와 있고 60%는 실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그랜드 캐스트의 주제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표하는 저는 성균관대 박남규고요. 서울대 남기태 교수님을 제가 초청을 했는데 남기태 교수님은 태양전지를 연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다른 연구를 하시는데 그래서 다른 어떤 필드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남기태 교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보시는 거는 뭐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어떤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2020년에 이미 1도 이상이 상승한 걸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1.5도 이상, 심지어는 2도 이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매우 심각한 위기인데 이렇게 지구 온난화의 그 위기가 왜 우리 인류 생활에 그 위협을 주는가 하는 것은 그림에 보는 같이 극심한 자연재해 때문에 인류의 삶을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과도한 온실 효과, 즉 이산화탄소 배출,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과도하게 한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IEA에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과 탄소 포집이 같아지는 넷제로 플랜을 세우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계속 지금처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갖다가 매우 할 수 있는 데까지 줄여서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가 전체 에너지 수요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전체 지구가 사용하는 우리가 인류가 소비하는 에너지, 전체 에너지의 약 44%는 전기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 에너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보시는 것처럼 석탄이나 그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본적으로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향하고 뭐 크린 테크놀로지, 신재생 에너지, 태양전지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자연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을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구에 도달하는 연간 태양 에너지의 양입니다. 이 정도로 아주 매우 큰 양인데 맨 왼쪽 끝에 보시면은 빨간 부분이 우리 지구가 사용하는 에너지 양입니다. 600엑사줄 정도. 전체 연간 태양 에너지 우리가 받아들이는 태양 에너지의 불과 0.0016%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것이라고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럼 어떻냐? 태양전지 쪽의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1테라와트 정도의 시장이고 약 253 빌리언 USD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2050년 우리가 넷제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태양전지가 한 75테라와트 정도 지구상에 깔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의 시장을 생각하면은 약 19조 달러원, 약 우리나라 돈으로 3경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양전지 시장은 매우 전망이 밝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3년 작년 경우에도 보면은 태양광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의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로 재생에너지가 여러 가지 소스가 있습니다만은 풍력도 있습니다만은 태양광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재생에너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향후 5년 동안에도 계속 증가를 할 것이라는 것이 IEA 리포트에 따르면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주요한 것이 태양광과 풍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을 발표하면서 태양광과 풍력이 30년까지 22년 대비 3배 이상의 어떤 그런 용량 증가를 해야 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년까지 재생에너지는 120기가와트 보급 전망인데 전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는 매우 어떻게 보면 좀 낮은 그런 값들입니다.
그럼 태양전지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은 빛을 받아들여 가지고 반도체에서 전자를 여기시켜서 그 전자를 바깥 도선으로 빼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가로 열고 고전 이론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60%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갖는 태양전지를 만들려면은 이런 고전 이론조차도 우리가 깨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에서 가로 열고 고전 이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태양전지의 효율을 결정하는 아래쪽에 알파 뮤 타우라고 있는데 그거는 반도체 물질이 갖는 absorption coefficient, 그 다음에는 캐리어 모빌리티, 캐리어 라이프타임이 매우 우수해야지만이 효율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개발된 태양전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만은 갈륨 아르세나이드, 실리콘, 그다음에 프롭스카이트 뭐 여러 가지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만은 싱글 정션에서 가장 높은 것은 약 한 30% 갈륨 아르세나이드, 멀티 정션에서는 47.6%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태양전지가 맨 처음에 개발된 게 1954년도에 IBM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한 4% 정도의 실용적인 프랙티컬 솔라셀이 발견이 되고 나서 한 70년이 흘렀습니다. 70년이 흘렀는데 47%면 괄목할 만한 효율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롭스카이트와 같이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효율이 상승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의 개발도 물론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솔라 스펙트럼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솔라 스펙트럼의 대부분 가시광선 영역을 태양 전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지블 라이트는 한 50% 정도 됩니다만은 니어 IR까지 우리가 확대한다라면은 전반적으로 입사되는 그 태양 빛의 전 부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면은 매우 높은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은 반도체 밴드갭만 가지고 이론적으로 계산한 싱글 정션의 태양전지 최대 효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밴드갭이 한 1.2에서 1.4 일렉트론 볼트 되는 반도체를 사용했을 때 이론적인 최대 효율은 33%입니다. 60%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아래쪽에 빨간 글씨로 보이는 것처럼 원 포톤 투 원 일렉트론, 하나의 광자가 들어왔을 때 하나의 전자만이 만약에 컨버전을 한다라면은 최대 효율은 33%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싱글 정션에서 사실은 갈륨 아르세나이드 솔라셀은 약 30.8%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60%가 차지하는 어떤 그런 비중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옛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에너지 변환 기술을 봤을 때 퓨얼셀 같은 경우에서는 약 한 40에서 60%로 제법 높은 에너지 변환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솔린 엔진은 실제적으로 연력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맥시멈이 한 5%, 50% 정도. 실제 우리가 가솔린 자동차를 사용할 때도 엔진 효율은 한 20에서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우 낮은 거죠. 반면에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거의 그 쿨롬 이피션시까지 도달하고 있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60% 태양전지를 만들어내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완전히 새로운 어떤 사이언스를 만들어내는 혁신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60%라는 것은 그만큼 주어진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면적에서도 큰 어떤 전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어떤 필요로 하는 어떤 부지라든지 면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훨씬 더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구현하는 어떤 그런 플렉시빌리티도 더 많이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를 들면은 효율이 아주 높아지면은 작은 면적도 유용하기 때문에 결국 작은 면적이라는 것은 뭐 휴대폰이라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 같은 데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일렉트릭 비이클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지금은 2차 전지 또는 그 수소 연료 전지를 가지고 자동차가 있지만은 전기 자동차가 있지만은 전기 자동차 쪽에서도 분야에서도 태양 전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오퍼레이션 하거나 그런 어떤 하이드로젠 그다음에 리튬 배터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적으로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연력학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카노트 엔진을 갖다가 카르노 엔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 모디파이된 카르노 엔진을 갖다가 사용했을 때 태양 전지를 이렇게 모델링 했을 때 그
최고 효율은 한 85%까지. 이때 최고 효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식이 있습니다만은 컨센트레이트를 사용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C가 그 85.7%라는 것은 아주 맥시멈 컨센트레이션을 갖다 했을 경우, 컨센트레이션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집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집광을 했을 때는 효율이 오릅니다. 예를 들면은 47.6%의 실용적인 지금 나타나 있는 태양전지 효율도 컨센트레이트 집광 기술을 이용한 겁니다. 만약에 이 태양전지를 집광을 하지 않았을 때는 39.4%. 그러니까 집광 기술도 태양전지의 효율을 올리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60% 태양전지를 달성하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태까지 태양전지를 연구하던 그 결과들에서 저희가 몇 가지 교훈을 좀 얻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태양전지 연구를 보면 어떤 안티 리플렉션 코팅이라든지 또는 뭐 대표적으로는 블랙 실리콘을 만들어서 그 빛의 라이 스캐터링을 조종하는 것을 통해서 태양전지 효율들을 또 수퍼 센트 정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고요. 또 다른 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태양전지 소재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시점에 한 10여 년 전에 그 우리 박남익 교수님께서 새롭게 개발하신 그 유무기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재료가 또 탄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재료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또 해봅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태양전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캐리어들의 라이프 타임들을 굉장히 어떤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익사이트된 일렉트론들이 다시 리컴바인 되기 전에 그 외부 서큐트 회로로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래서 과거 예시를 보면 어떤 단결정 태양전지라든지 또는 그런 그레인 오리엔테이션들을 조정하는 것으로도 태양전지 효율들을 또 많이들 증가시켰습니다. 그다음 또 과거 예시를 보면 이제 여태까지 저희가 테스트를 효율을 측정하는 방법은 약 한 오후 2시의 조건인 1.5 AM이라고 하는 그 조건. 이 안에서는 태양전지의 에너지가 제곱센티미터당 100밀리 암페어가 100밀리 와트가 이제 에너지가 오고 있는데 그것 대비 이제 실질적으로 태양전지가 뭐 20%다, 30%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이제 태양의 그 고도 자체가 또 방향 자체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또 고민들도 필요하다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의 태양전지의 원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정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다이 센스타이즈 솔라셀의 예시처럼 또 정션 없이 또 태양전지를 만들 수도 있지만 효율이 이 정션을 기반에 가진 것에 비해서 높지가 않습니다. 자, 그 정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P타입 물질과 N타입 물질을 붙이고 이 정션에서 생기는 내부에서의 그 일렉트릭 필드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일렉트론들이 그 외부 서킷으로 이제 가는데 그 안에 속에 존재하는 그 일렉트릭 필드가 준 어떤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이제 정션의 효과고요. 그럼 또 과거 예시를 보면 볼티지를 올리는 거, 제가 VOC라고 표현한 것은 오픈 서큐트, 오픈 서큐트 볼티지와 그다음에 어떤 세츄레이트 커런트, 숏 서큐트 커런트의 어떤 이런 것을 늘리는 것이 또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게 결국 VOC라고 하는 것은 그 정션에 있는 그 P타입과 N타입 물질에서의 그 어떤 포텐셜 차이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또 커런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포톤이 왔을 때 얼마나 전자들이 효과적으로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외부 전류를 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저희 모든 어프로치들이 아까 1.5 AM 컨디션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태양전지라는 것은 대부분 2차원 어떤 소재 기반으로 2차원적인 어떤 디바이스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냥 또저 과거 우리 예시를 보면 태양전지에서 우리는 빛을 이용하지만 사실 열은 잘 이용하지 못합니다. 태양전지가 설치된 걸 보면 하여튼 그런 사막 지역에서의 태양전지는 굉장히 뜨거워지고 온도가 올라가는 또 그런 경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저희가 좀 디파인을 해보면 1.5 AM 조건에서 아까 이것이 한 100밀리와트 어떤 정도의 빛인데 제곱센티미터당 이거를 이 제곱센티미터당
약 한 10에 17개의 광자가 이제 도달을 하는 겁니다. 이 작은 면적에. 그래서 60% 태양전지라고 하는 거는 이 10에 17개의 광자가 초당 돌아오고 있는데 이 중에 약 60%를 이 포톤으로부터 전자를 만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자의 예시를 보면 실리콘 웨이퍼당 한 제곱 센티미터다 보면 한 10에 15승계의 실리콘 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당 10에 17승계의 포톤들이 떨어지고 거기에 원자가 10에 15승계 정도가 있는데 이것들의 한 반 이상, 60% 가까이를 다 전자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다양한 속도, 다양한 에너지를 가진 건 야구공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 각각을 6할의 타율로 다 정확하게 맞춰서 안타를 치는 외부회로로 보내는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그러면 이제 이런 태양전지 효율을 위해서 한 5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60에 가까운 숫자를 도달한 예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어프로치들이 앞으로의 어떤 나아가는 방향에 큰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MEG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 일렉트론 제너레이션처럼 아까는 싱글 포톤 하나가 하나의 전자를 만드는 건데 이거는 포톤 하나가 여러 개의 전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요거의 상황은 이 전자가 포톤을 받아서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어떤 전자가 빨간색으로 익사이테이션이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높은 에너지로 익사이테이션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컨덕션 밴드로 떨어지는 상황에 그 에너지가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요 에너지를 가진 것만큼 저희가 외부로 이제 이 전자를 뽑아내는데 MEG라고 하는 것은 또 이 밴드 갭의 2배 이상이 되는 포톤을 들어왔을 때 이걸로 해서 익사이테이션 시켜놓고 이것이 떨어지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또 다른 에너지 익사이테이션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구공을 생각을 하면 어떤 힘을 가지고 당구공 하나를 쳤을 때 그 당구공은 그냥 맞은 당구공 그대로 가만히 있고 그거 자체가 딱 그 자리에 익사이테이션 되고 그 다음 당구공을 맞춰가지고 그만큼 또 그걸 또 이동시키는 또 이거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이 내시에 보시는 것처럼 요 밴드 갭을 딱 2배가 되는 2배 이상이 되는 그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파장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파장에서만 그런 에너지 현상들을 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또 요것들이 이 전자들이 익사이테이션 대를 시키려면 굉장히 컨파인드 된 지오메트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국부적인 공간에서만 즉 양자점과 같은 그런 물질에서만 어떤 실현이 되었었고 이렇게 실용적인 디바이스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한계가 있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어, 어떤 잉여의 광자 에너지가 없이 그 잉여의 광자 에너지로 또 다른 더 전자를 익사이테이션 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어떤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저희가 이 정전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전자와 홀을 세퍼레이션 시키기 위해 최적의 어떤 시스템인 거고요. 근데 그거의 단점은 이 정전에 의한 포텐셜이 결국에는 외부로 나오는 전자의 포텐셜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0나노미터의 포톤을 흡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밴드갭과 어떤 600나노미터, 700나노미터 포톤을 흡수하기 위한 전자의 밴드갭들이 물론 다르고 그 각각으로 옵티마이즈가 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싱글 정전을 사용하게 되면 그냥 아까 제가 예시처럼 그 잉여의 광자 에너지가 오더라도 그냥 포톤 하나만 익사이테이션 되고 그냥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가 그러지 말고 정전들을 무한정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여튼 이론적으로 1981년에 무한의 정전들을 만들었을 때 약 한 68.7%까지 도달한다는 것이 계산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의 정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위에는 밴드갭이 큰 거, 근데 점점 더 아래로 갈수록 밴드갭이 작은 것들을 만들어지게 되고 그 태양의 스펙트럼에 맞춰서 이 정션들을 잘 디자인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가 뭐한 예시인데요. 20년도 한 몇 년 전에도 이렇게 6개의 정션들을 만들어서 이 컨센트레이드 셀 조건 내에서 이 태양전지 효율을 한 7%가 도달한 예시가 존재합니다. 자, 근데 이런 무한의 정션들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게 이 정션을 만드는 곳에 인터페이스가 생김에 따라서 그 인터페이스에 의한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전자들의 리콤비네이션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그 빛이 요 위에서 그 어떤 이제 정션에 의해서 이제 흡수가 되고 또 아래까지 도달하는 것 자체가 또 어려움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빛의 스캐터링을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정전들에 생기는 그런 에너지 손실들을 막는 것이 또 중요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그 열 에너지로 태양으로부터 오는데 저희가 IR 영역인 거죠. 이 IR 영역들은 대부분 저희가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실리콘 밴드계 이상인 그러니까 물질들은 포톤의 흡수가 되고 대부분의 가시광선 영역인 거죠. 그래서 980 나노미터 빛 이상의 이하의 그런 화장들은 다 흡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00 나노미터다, 1200 나노미터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흡수가 되지 않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열 에너지를 따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디자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위에다가 어떤 플루이드를 나눠서 이 열은 요 물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 요 에너지를 잘 활용하자는 측면들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뭐 어떤 IR을 흡수하는 다른 또 영역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흡수하다. 그래서 이런 어프로치들을 통해서 오버롤한 태양전지 효율들을 또 올리려는 이런 연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그 정션을 디자인하는 것을 투디멘셔널하게 무한으로 쌓았는데 그 원리 자체가 이 포톤이 흡수될 수 있는 최적의 어떤 정션의 포텐셜들은 각각 다른 거죠. 태양 스펙트럼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아이디어는 그렇다면 이것을 태양에 오는 빛을 에너지별로, 즉 자기네들 파장별로 다 스플릿을 해놓고 각각에서의 어떤 솔라셀들을 작용시키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 스펙트럼들이 가시광 영역만 하더라도 이게 무지개 세계의 다른 다양한 파장들이 이제 오고 있는데 또 각각의 영역별로 이제 에너지를 이제 빔을 스플릿 시켜서 이쪽에서는 초록색 빛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태양전지를 하게 되고 이쪽에서는 빨간색 빛으로 하게 돼가지고 또 1호부터 더 태양전지 효율들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거에 좀 어프로치를 크게 보시면 태양이라고 하는 그 빛이 이제 컨티뉴스하게 오는데 그 스펙트럴을 공간적으로 분리를 해서 오로라는 태양전지의 효율들을 각각을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올리는 이런 연구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이 이 태양전지에서의 대표적인 예시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광합성입니다. 이제 광합성은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리액션 센터와 그다음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런 안테나들 그 두 가지 영역으로 존재가 되는데 한 10여 년 전에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안테나 역할을 하는 그 단백질들 안에서 에너지들이 어떤 퀀텀 코헤런트하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이런 현상들이 보고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자들은 이것이 상온에서 존재하는 어떤 양자 현상 중에 대표적인 예시이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들이 이게 전달되고 이것이 리액션 단태에 모여서 거기서 이제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제시가 되었습니다. 오버롤한 그 어떤 그 효율 자체가 저희 자연계에서의 예시가 한 뭐 3% 정도 되지 않고 저희가 추구하는 그 60% 태양전지와는 좀 아직 거리가 멀지만 여기서 일부 존재하는 그런 원리들 자체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런 원리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새로운 태양전지를 만들 때 응용될 수 있고 이것이 지금의 효율을 좀 뛰어넘는 태양전지를 만드는데 좀 어떤 좀 기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가능한 어프로치들을 기반으로 제가 또 나름대로 또 미래를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또 하나의 방법들은 지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전지라고 하면 다 2차원적인 공간 어떤 면적 내에서 얼마나 빛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느냐라는 것인데 마치 그 반도체에서 요즘 한창 그 3차원적인 패키징이 이슈가 되는 것처럼 이런 태양전지를 만들 때도 이런 3차원적인 디자인들이 이제 고려될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2차원적으로 빛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간적으로 이 빛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런 디자인들이 같이 고려될 시점이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요즘 또 그 같은 그래서 슈퍼컨덕터의 오퍼레이션 템퍼러처들을 올려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상온에서 초전도체 현상까지도 보고하려는 그런 연구들을 또 노력들을 많이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그렇게 유사하게도 엑스톤이 만들어졌을 때 그 엑스톤이 그러니까 무한의 어떤 컨덕티비티를 가진다. 즉 저항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리컨비네이션 되지 않고 이것에서 엑스톤 생성되는 엑스톤 자체를 외부로 아주 효과적으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그런 엑스톤들이 그냥 정션 주변에만 국한돼서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정션에서 주변에서 만들어진 엑스톤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을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엑스톤을 효과적으로 좀 만들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니 상온에 있는 초전도체들이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 외부 회로회로 나가는데도 여러 가지 또 효율 손해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것에서도
좀 획기적인 또 기여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지금은 이제 라이트에 대해서 여러 광학 기술들이 지금 나와 있고 이런 좀 메타 머티리얼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 로스가 없는 그런 미러들이 디자인된다 그런다면 공간적으로 이 빛이 또 많은 시간 동안 머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게 된다면 빛과 그다음에 물질 간의 상호작용들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고 아까 좀 비유로 떨어진다면 아까 그 야구공들이 훅 떨어지는데 그 야구공들이 어느 공간 내에서 좀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 기술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태양전지 기술들이 또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바이어스를 가하지 않은 즉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지 않은 상황에서의 태양전지만들 만들어지게 되는데 근데 저희가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요새 그 양자 현상, 양자 컴퓨팅 때문에 싱글 포톤들에 대한 연구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싱글 포톤들을 디텍션하는 방법들은 이런 아발란체 다이오드라든지 어떤 캐스케이드 리액션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를 컨트롤진 조건에서 싱글 포톤이 왔을 때 그 이제 마치 이제 비유로 든다면 뚝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많이 쌓여있던 전자들이 한꺼번에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전자들을 이제 디텍션할 수 있는 그런 원리인데요. 유사하게 외부에서 포톤들이 자연에서 스텔라 셀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뭐 열 에너지든 다른 에너지로 여러 가지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게 된다면 그 외부에 그 오는 포톤에 더 민감하게 그 효율이 굉장히 높게 그러니까 싱글 포톤만큼도 그런 저희가 에너지를 얻을 수 디텍션할 수 있을 정도니까 이 모으고 있는 그런 광자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특정 차원에서 아니라 그거 자체 에너지를 녹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오버롤 앰풋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어떤 광자로부터 태양으로부터는 광자로부터 에너지 효율이 60%인데 거기에 어떤 다른 리액션과 커플링을 시켜서 그 어떤 그런 어떤 그 외부에서 들어가는 인풋 대비 또 그만큼 이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상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 저는 새로운 이제 어떤 과학의 탄생이라고 보고 약 100여 년 전에 태양의 스펙트럼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빛이 퀀타이즈 되어 있다는 현상들을 저희가 이해하게 됐고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던 것도 결국에는 포토 일렉트릭 효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과학들이 이런 태양과 관련돼서 많이 탄생이 됐는데 이런 60%의 태양 전지를 달성하는 여러 가지 노력과 상상력이 저희가 이제 발휘가 된다 그런다면 지금부터 또 앞으로의 100년을 또 저희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과학들이 이 안에서 탄생될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그랜 챌린지에 많은 분들이 같이 또 고민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